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도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내년까지 전주 원도심에 있는 중학교 2곳의 폐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현재 전주 시내 300명 이하 통폐합 우선 대상 학교로 지정된 중학교는 모두 7곳입니다. 이 중에서 2곳을 선정해서 폐교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현재 해당 학교들과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한 학교인 전주 기린중학교 교사들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직접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면담한다고 해서 전주교육지원청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오늘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전주 기린중학교 학교 운영위원장이자 이번에 폐교 대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현근입니다. 덕진구하고 완산구를 합치면은 순이 안 들어가요. 이제 좀 밑에 2개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한 3번째가 되는데 이걸 덕진구하고 완산구를 나눠놓고 구마다 하나씩 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덕진구에서는 수가 제일 작죠. 강현근 전 선생님이시고 지금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교편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예, 32년간 했습니다. 어떤 심정이세요? 지금 간단하게 따지면은 졸업생들에게는 고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을 아마 우리 도민들께서 전주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에코시티와 혁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당연히 학생들이 몰리게 되면 학교는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화정중학교하고 양현중학교를 신설했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2022년 올 겨울 12월 말까지 2개 학교를 이제 통폐합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300명 이하의 지금 적정 규모화라는 명칭이에요. 명칭이 적정 규모화. 아주 말은 좋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한 곳도 신청한 곳은 없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예, 당연히 없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예, 지금처럼 예를 들어 전주가 인구가 늘어나가면서 새로운 도심이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은 당연히 학교를 신설을 해나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전주처럼 인구가 정체되어 있고 새로운 도심이 개발이 되면은 그곳으로 인구가 쏠리게 되고 그러면은 또 다른 도심 어떤 학교인가를 또 폐교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로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애초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적정규모 정책 자체 그러니까 300명 이하를 줄여야겠다라는 이런 경제적인 논리도 잘못되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봐서는 기존에 있는 학교들을 이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워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예전에 전라고가 옮겨간다든가 이랬을 때 폐교는 아니잖아요. 학교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그때하고는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이전 문제하고 지금 이제 통폐합이라는 그렇게 그런 형식을 취해서 학교를 최소한 살려야 될 최악의 경우 그렇게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학교 딱 지어놓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쪽 학교는 폐교시켜야겠다 이러면 도대체 이 학교에 졸업한 졸업생들과 다니고 있는 현재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올해 3월에 지금 통보를 지금 받은 공문이 학교로 제가 파악한 바는 2월 28일 날 왔다 그러니까 3월이죠 이제. 그러면 3월이나 마찬가지로 3월 1일 휴일이고 학교에서는 이제 3월 2일 개학하고 난 다음에 아마 공문을 봤을 것 같은데 이 학교에 신입생으로 새로 들어온 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 것인가 이건 정말로 이해 못할 처사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전주 기린중학교 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기린중학교 학부모 회장을 맡고 있는 송정옥입니다. 일단 먼저 얘기를 듣고 나서 학부모님들이나 저나 너무 당황스럽고 이런 추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멀쩡하게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분리를 시키거나 폐교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죠. 자녀가 몇 학년에 재학 중이죠? 지금 현재 3학년이요. 그런 얘기 엄마한테 할 수 있겠네요. 엄마, 내 학교 없어져? 엄마 학부모 회장이잖아. 그런 질문 받으셨어요? 네, 엄마, 아이들끼리 친구들이 단톡방에 학교 없어진다고 하는데 진짜 없어져?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그런 거 없어지지 않아. 엄마들이랑
부모님들이랑 학교에서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는 해줬죠. 그런데 우리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어린 친구들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 지금 전주시의 이 원도심의 학교 관련해서 우선 대상 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내 학교야라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기사가 올라와 있잖아요. 학생들도 그래서 뭐 전원이 다 지금 반대 서명을 했다고 들었어요.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내지는 이런 식으로 일방적 통보? 왜 상의 한 번 없이 이렇게 보내왔지? 물론 이건 이제 학부모들과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입니다만 교육지원청은 또 또 다른 이제 반론을 저희가 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자체가 먼저 주고 안 주고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뭐 한 작은 학교도 지금 끌고 가자는 입장이고 학생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적은 규모는 규모대로 큰 규모는 규모대로 해야 되는데 적다고 해서 아이들을 이쪽으로 통폐합시키고 그러면 아이들은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교육권 보장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래요. 이게 신도심이 생기면 학교 부지를 먼저 설정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이미 거기에 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알고 있는데 그걸 볼모로 이쪽에 있는 거 없애라고 한다면 그럼 구도심은 죽어야죠. 도시가 죽어지잖아요. 그러면 일부 조금씩 남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중앙이나 지방이나 같이 살자는 상생인데 그런 정책이 어긋나는 거죠. 앞으로 오는 아이들이 걱정 없게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정책 자체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있어야 학교도 있고 학교가 있어야 도심도 사는 걸로 알아요. 주변에 상권도 같이 살고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학부모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지금 기린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네. 2학년에 재학 중이니까 내년에도 또 기린중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2학년 중간에 지금 이 학교가 폐교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은 자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고 좀 느끼세요?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엄마가 적극적으로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를 알아요. 저도 이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한 길이고 또 둘째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마침. 그래서 오빠가 다니던 학교에 다니려고 했었고 계획을 하던 중에 이런 일이 나서 뭔가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뭔가 자녀를 위해서 최대한 뭔가 적극성을 띄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앞장서서 있는 거고요. 아이도 최근에 계속 뉴스 이렇게 매체 이런 거 보면서 물어보기는 해요. 이제 며칠에 한 번씩 엄마 어떻게 됐대? 뭐 지금 상황은 어때? 그리고 둘째는 엄마 나 이제 여기 오빠 학교 다니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가려고 했는데 뭐 갈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는 지금 시기이죠. 네. 기린중학교 그러면 학교 부근에 사시겠네요? 네. 저는 지금 최근에 원래 다른 지역에 다른 쪽에 살다가 3년 전에 이제 여기 새로 생긴 아파트 들어와서 이사를 왔죠. 네. 저희 아파트가 지금 한 800세대가 되고 옆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도 1000세대 가까이가 되는데 이번에 이런 일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는 못하지만 저의 마음처럼 같이 공감하고 있고 지금 앞장서서 서명도 해주셨고 인근에 있는 학교가 이렇게 되는 거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세대를 위해서라도 계속 추진을 앞장서서 이뤄나갔으면 싶은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대안을 나름대로 학부모들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이렇게 좀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있습니까? 학부모위원회에서 뭔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안이 나고 나니까 이미지에도 약간의 뭔가 이제 입학할 친구들도 내가 이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또 내년에 생기지 않을까, 내후년에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아무래도 뭐 어떤 급식 문제랄지 학교 환경 문제랄지 이런 거를 위해서 나름 아이들하고 학부모들하고 학교 측에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융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린중 비상대책위원회 김정훈 선생님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린중학교에서 계신 지 몇 년 되셨어요? 현재 3년째예요.
3년 된 학교 더 계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대로라면 기린중학교가 해당이 된다면 기린중학교를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에 계시겠습니다. 어떤 소감이세요, 선생님으로서? 제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생각지 않게 떠나게 되는 건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죠. 예. 학교에서는 지난 2월 28일 날 받게 되었어요. 아까 전주교육청 말씀으로는 예. 작년 4월부터 준비를 했다는데 막상 2월 28일 날 통보를 받게 되니까 그것도 통보받은 지 1년 안에 폐교 방침을 실시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작년 4월인데 왜 학교 현장에서는 2월 말이었을까? 서로의 어떤 생각 차이나 전달 체계가 좀 잘못된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주교육지원청은 나름 준비를 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었겠지만 막상 학교 현장에서는 신입생 문제도 그렇고 이걸 대응하고 적절하게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사를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 규모 학교, 우선 대상 학교로 지정되는 셈이어서 정말로 당혹스러웠고 많은 선생님들이 사실은 의아함을 넘어서 불쾌하기까지 했지요. 사실 아마 전주 시민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린중학교 하면 이제 잘 알려진 학교고 역사가 있는 학교 아니겠습니까? 예, 내년이면 40주년이 됩니다. 개교 40주년이 되고 실은 올해는 이 학교 인가 40주년이 되는 해고 졸업생도 이미 13,000명이 넘어서고 있는 아마 기린중학교 인근 주민의 40대 이상은 대부분이 기린중학교를 나왔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학생 수가 한 180여 명밖에는 안 된다고요. 이게 180명밖에 되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익산과 군산은 중학교를 의무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주교육청이 한 10여 년 전에 학생 배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걸 희망 배정을 해놨어요. 이 희망 배정이 말은 희망 배정이지만 사실상 선호도 조사에 불과합니다. 학교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를 지원하게 되니까 단순히 학교 주변에 조금 어려운 지역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쪽에서 선택을 하지 않는 결과가 이런 방식의 결과가 왔고 원도심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논의하는 전주 교육 거버넌스 위원회가 있던데 이곳에서 지금 어떤 역할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적정 규모 학교 공모 정책을 작년에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이 민간 협의체가 이 민간 협의체에다가 오늘 저희들이 한 일이 지금 저희 3,914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작은 학교에서 3,914명 서명 받는 건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서명지를 전달하면서 이 의견을 방영해달라. 이건 전주 기린중학교는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민간 협의체를 통해서 다시 물어보는 행정적 낭비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도 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전주교육지원청의 하영민 교육장을 만나겠습니다. 교육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의 기본적인 방향은 작은 학교 살리기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곤지중학교하고 덕일중학교 폐교 문제를 찬반 투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패를 하고 결국은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실패를 한 이후에 학교를 지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투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은 하는 건 아니고 그 중투심사 쪽에서 그러면 이후 천천히 이렇게 폐교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제 중투심사가 된 거죠. 사실은 처음도 우리도 원했던 건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게 이제 17년도에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정부가 좀 바뀌면서 그 총량제 정책이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어서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도 수차례 이 얘기를 했고 우리 쪽에서도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 변화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한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진행하는 중에 이걸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공모 과정을 한번 거쳐보면 어떻겠냐. 이제 학교는 없어지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문화 공간이나 기타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어떤 방안을 찾아보면 또 찬성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제 그래서 공모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일부 학교의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이제 반발을 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관계된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들은 어쨌든 강한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다른 대안으로서는 우리는 선택할 여지가 없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폐교 추진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고 이제 좀 조심스럽지만 그 선택의 문제는 지금 현재로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없지만 추후에 우리가 불리함을 감수를 하는 상황에서 추진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곤욕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후에 중투심사하고도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약속한 것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어려움은 있습니다. 약속을 위반했을 때 교복음 손실이라든지 어떤 피해들이 지금 뒤따르는 거죠? 지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중투심사 때 저희들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총량제 자체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합니까? 그러면 교육부는? 그렇죠.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때 총량제를 추진을 하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자기들이 세운 기준이기 때문에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지역과 수도권의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좀 그 범위를 총량제의 범위를 좀 전라북도 전체 단위로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전주라고 하는 공간은 학생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할 그런 상황이고 또 코로나 같은 상황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작은 학교 또는 중규모 학교의 학교가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인 전라북도의 총량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지역의 학부모들이 학교 통폐합을 원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더 이상 학령 인구가 없어서 폐교되는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희망 사항일 뿐이지 정책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곤지중학교에 현재 교사로 재직 중이면서 전주 지회장을 맡고 계신 본인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전주 중동지회장 강경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네. 교사가 다른 데 옮겨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 학교가 없어지는 문제는 교사로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학생들의 제자들도 있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존재감들도 있는 거라서 예.
학교가 없어지는 문제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옮기는 거하고는 학교가 없어지는 문제는 상당히 다른데 그 부분이 작년에 이 권지중은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지역의 반발들에 의해서 이게 무산이 됐는데 또 다시 올해 또 이 폐교 문제를 또 거론하니까 그러니까 두 번의 연속으로 이렇게 거론되면서 학교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기린중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른 학교들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요. 우선은 전주 기린중이 좀 이렇게 그 앞서 나가는 경우이고, 그냥 어쨌든 이제 거기에 그 지역에 또 정서가 더 있는 것 같고요. 이 학교보다는. 그런데 이제 각 단위 이제 나머지 학교는 뭐 반발을 안 했을 뿐이지 내부에서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공감대들은 다 형성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서울시나 울산시 교육청을 보니까 어떤 조건 변경을 적극 요구하거나 교부금 손실을 감수하면서 학교 통폐합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나온 게 있어서 가능성, 그러니까 감수하더라도 그냥 통폐합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교육청에서? 지금 서거석 당선자의 경우에는 그 어쨌든 기린중학교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그 후보 시절에 적정 규모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폐기하겠다라고 폐교가 아니고 폐기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메시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린중학교를 그대로 살려 놓겠다. 이런 입장이. 기린중뿐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7개 중학교를. 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면 감수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교육 예산이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감수를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교부금 손실이죠. 통폐합 계획을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뭐 여기에 대한 또 논란의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지중의 경우에는 그렇죠. 권지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권지중의 경우에는 암암리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희 학교 없어져요? 폐교됩니까? 뭐 통폐합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도 있습니까? 폐교되냐고로 물어보죠. 그래서 저로서는 저는 폐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아쉬움들은 다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되지는 아직 않은 단계라 굳이 공론화되지 않은 거를 학생들한테 알려서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있는 겁니다. 적정 규모화는 교육부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교육감의 권한이다. 그래서 없어져야 되는 폐교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없애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교육감이 그 지역의 사정과 여건들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곤지중학교에 현재 교사로 재직 중이면서 전교조 전주 지회장을 맡고 계신 강경표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6월입니다. 중순이고 12월 말까지 구도심 중학교 2개의 적정 규모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7개 학교에. 뭐 각 학교마다는 상황이 달라서 완산구에 하나, 독진구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 우리 학교가 될 수도 있어, 뭐 여러 가지 말들, 걱정들을 하시던데 그 기준이 그러면 있습니까? 정확하게 뭐 A지구, B지구 나누어 가지고 뭐 하나씩 한다라고 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세우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검토 대상 학교가 학생 수가 300명 이하의 공립중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선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부분도 그렇게 논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추진하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감수해야 될 손실 예산 관련해서 또 앞으로의 중투위의 여러 가지의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될 뭐 이런 부분들이 직면해 있는 어떤 전북 교육청의 현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행정을 하면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의 하영민 교육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이번에는 전라북도 의회 교육위원인 박희자 의원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량제 때문에 신도시 생기면은 다시 또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학교를 폐교해서 신설하는 그런 제도 때문에 통폐합 문제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저희로서는 구도심을 갖다가 신도시 생긴다고 그래서 구도심을 정리하고 신도시에 생긴다. 이것은 좀 우리 교육적인 차원에서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 굉장히 곤란하고 힘들고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악법도 법이라고는 하지만 예. 어떤 국가가 그 경제성의 논리 또는 그런 예산 절감 이런 식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앞뒤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저출산 문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네. 그렇다면 신도시가 생기는 데는 당연히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지. 그 신도시가 생기니까 전에 있었던 학교를 300명 정도 되는 학교를 폐교해서 옮겨서 신설을 해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신도시 및 두 개 학교 신설 조건으로 이런 적정 규모와 요구 사항에 대해서 약속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건 또 약속을 하지 않으면 또 신설을 허가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맞지 않는 법을 교육부가 만들어서 네. 그걸 적용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현실에 와서 다시 이 학교의 신설 문제에 어떻게 갈 것인가, 신도시가 생기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많은 논의를 과정을 거쳐서 현실에 맞는 그런 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육위 의원으로서 또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고 또 내실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